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전에 무병장수에 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느 어르신께서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80대인 내가 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 즉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무병장수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노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몸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년의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면역 기능 저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서울 강남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던 50대 김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이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잠을 줄이는 것을 감수하며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수면 부족은 만성적인 문제가 되었고 결국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잠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점점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졌고 잦은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겪으며 업무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기능 또한 나이가 들면서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심혈관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심장 박동 불규칙성이 발견되었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은 그의 노년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으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잠을 우선시하지 않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장과 회복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수면 중에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불면증이 찾아오기가 쉽죠. 이전에 70대 박순애 여사님이 노년으로 접어들자 불면증이 크게 찾아와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젊었을 때는 잠을 잘 잤지만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불면증에 대해 절망적이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끝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 편안한 침대와 베개를 구입하고 수면 전에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동네 한의원이나 주민센터의 건강 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면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까 생각할 때쯤 서서히 조금씩 잠들지 못하는 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잠을 잘 자는 게 큰 복이란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잠을 잘 자는 것이 좋을까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하루 이틀은 수면 패턴이 깨지는 날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최대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두면 체내에서는 수면 패턴을 인식하여 몸의 시계를 조절합니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급적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며 본인이 느끼는 편안한 침구를 구비하는 것도 좋지요. 또 잠들기 전에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간과합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있나?
쉽다가도 바쁘다 보니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기법을 활용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즐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잘 차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과식은 금물입니다. 과식하게 되면 몸의 노화도 촉진되며 깊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면 전에는 최대한 과식하지 않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수면 전 루틴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전에 안정감을 주는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잔잔한 책을 읽거나 따뜻한 목욕을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지요. 충분한 수면은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 섭취를 잘해야 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나이 50이 넘으면 3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가 요즘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단 음식과 당이 많은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도 높지요. 또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당뇨병을 앓는 60대 어르신을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일상생활이 불편해졌고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과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단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한번 잃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당뇨는 무엇보다 제한해야 할 음식도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제한적인 삶을 만들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 우리 가족들만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는 혈당 관리를 목표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액상과당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면 나 혼자 음식을 즐길 때는 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요. 노년에 액상과당을 자제하고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식사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과도한 액상과당 섭취는 혈당 수준을 상승시키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당뇨는 물론 심혈관 질환도 걱정이 되는데요. 고당도 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소 부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액상과당은 영양소가 부족한 빈 칼로리입니다. 과도한 섭취는 영양소 섭취를 방해하고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위장의 불편을 유발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뇌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년에 액상과당을 자제하고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하게 나이 들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채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노화에 따른 질병 예방과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A, C, K,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도 좋습니다. 과일은 항산화제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심장 건강과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리류 과일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꼭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채소만 먹고 고기 섭취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노년은 지병이 따로 없다면 고기 섭취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 합니다. 근육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쉬우므로 닭가슴살, 생선, 콩, 두부 등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 섭취도 좋습니다. 곡류는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리, 현미,
보리 등의 전곡은 영양소가 풍부하며 심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식사를 하실 때 한국인이라면 쌀밥을 많이 드실 텐데요. 혈당 관리를 원하신다면 백미밥보다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도 좋습니다. 심장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등어, 연어, 아마씨, 호두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데 중요합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차나 허브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되도록 점심과 저녁에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고 아침도 굳이 배가 심하게 고프지 않는다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드신다면 계란, 아보카도, 채소 정도로 가볍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혈당 피크를 막기 위해서는 채소부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고기류인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고 밥이나 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상에 채소와 고기, 밥이 있다면 채소와 고기를 순서대로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식으로 먹어보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루 두 끼 먹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인데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요즘은 두 끼로도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아프지 않으려면 하루 두 끼 먹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잠시 설명드리면 간헐적 단식이란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단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두 끼 식사가 세 끼 식사보다 더 많은 체중 감량과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두 끼를 먹는 것이 식사 간격을 늘리고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키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끼 식사는 식사 간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간격이 길어지면 식사 후 혈당 수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도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지방 저장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 지방 저장이 줄어들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두 끼 식사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식사 빈도와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두 끼 식사를 하셨는데 몸이 좋지 않다면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끼 식사를 할 때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고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간헐적 단식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려면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아니면 아침과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먹지 않는 방법도 있지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간헐적 단식의 방식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기 전에 건강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하면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와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노년에는 더욱 좋습니다. 걷기와 유산소 운동은 노년에 특히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으로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 근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노년에는 근육이 많은 것이 힘입니다. 근력이 향상되고 근육이 있다는 것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강 둔치나 동네 공원 등 야외에서 걷는 것은 자연환경과의 연결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칼로리를 소모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년의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깅과 달리기는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인데요. 하체에 힘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동네 구민체육센터에 가서 실내 자전거 타는 것도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들 하는 수영 역시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의 부담이 적고 전신을 운동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체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며 유연성 향상은 물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이들 하시는 에어로빅은 음악에 맞춰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재미와 함께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춤도 좋습니다. 춤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유연성과 균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해 드릴 유산소 방식에는 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존 트레이닝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존 트레이닝은 지구력 운동을 위한 훈련 방법 중 하나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높은 강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훈련은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박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고 체력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훈련은 지방을 연소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걷기와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걸까요? 바로 노년에 더욱더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인데요. 호흡 기능 개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호흡량을 증가시킵니다. 나이 들수록 호흡기 질환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노년의 호흡기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력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년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운동을 통해 노년의 심리적인 안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년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유산소 운동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한의사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스트레스 관리는 노년에 더더욱 중요한데요. 노후에는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수면 부족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감정적인 불안정성과 예민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혼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시기로 여겨지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면 노후 생활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요가와 명상과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천천히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유연한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에만 얽매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인생의 지혜가 차곡차곡 쌓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경험하든 너무 극단적인 태도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노년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에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느냐에 따라 현실과는 관계없이 마음이 지옥 같을 수도 있고 정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며 천수를 누릴 수도 있는데요. 한 노부인, 이영숙 할머니는 평생을 엄격한 규칙과 고정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노년에 닥친 변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거나 건강 문제가 생겨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외로움과 불행을 느끼며 노년을 보냈습니다. 반면 유연한 사고를 가진 한 노신사, 최정호 할아버지는 노년에도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지금껏 살았던 서울을 떠나 30년 전부터 꿈꾸던 제주도로 함께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어르신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노년에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년에 너무 이분법적인 생각만을 하진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보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과 삶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러한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흑백으로 구하거나 이분법적인 선택지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태도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이가 들수록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노년에는 삶의 변화가 더욱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크게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거나 은퇴를 하여 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거나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므로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에게 달렸지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며 편안하고 복이 가득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삶에 적용시켜 더욱 충만하고 복된 노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보세요. 함께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함께해도 행복한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